또 차이나 반도의 젖줄 메콩강을 품고 있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반중 정서가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다. 나라는 현재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이 강상류의 댐을 건설한 중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대문영 정보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로이터 통신과 베트남 인사이더 등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메콩강 하류 지역의 농경지 33만 헥타르가 파괴됐으며 인근 7만 가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액은 1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베트남 정부는 메콩강 하류 5개 지방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분야 타격도 심각하다. 태국과 라오스의 양식업은 물고기 떼죽음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캄보디아 내강 수위 역시 전년 대비 35%나 낮아지면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톨레삽 호수의 저장량은 157억 입방미터가 줄어든 51억 세제곱미터까지 떨어졌다. 농수산물이 주요 수출 산업이기도 한 이들 국가 입장에선 자연재해를 넘어 재앙이나 다름없는 고통이 닥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물분야 연구업체 아이즈오너스의 연구보고서는 악화한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 업체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측 메콩강 유역 물의 양을 위성 데이터로 추적한 결과 11개 댐을 통해 가둬둔 중국 측 수량은 최근까지 평년치를 웃돌았으나 하류 지역은 예상 수위보다 3m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거나 적절히 방류만 했어도 지금의 가뭄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는 2014년 중국이 건기에 댐 수문을 적절히 열어 메콩강에 45%의 물을 더 공급했지만 올해는 방류 자체가 없었다는 비영리 단체 국제강협회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소식을 들은 메콩 국가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지난 11일부터 태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스탑 메캉댐이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지는 중이며 베트남 네티즌은 중국 댐을 파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환경단체 역시 우리는 중국이 댐에 물을 방류할 때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면서 메콩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강력히 발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 연구는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며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 아이즈워너스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방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호한 대책만 내놓을 뿐 대문영 정보를 공개하라는 메콩 국가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립수문기상예측센터 산하 베트남 중부고원, 남부 베트남의 수문예측과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염도가 상승해 2월 중순과 2016년 같은 기간의 수치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염분의 유입은 3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계속 증가하다가 월 중순의 최고치에 도달한 후 4월에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1리터당 1에서 4g의 염분이 델타를 통과하는 메콩강 전지류를 따라 50km에서 최대 130km까지 유입할 것이다. 이곳의 농업과 수경농산물은 내수가 아닌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1리터당 1g 이상의 염분은 생존을 어렵게 하며 2g에서 10g 사이의 수준은 대부분의 농작물에 안전하지 않다. 남베트남은 보통 11월 하순에 시작하여 4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건기에 중간쯤 접어들었기 때문에 메콩 델타비는 아직 좀 더 있어야 한다. 기상학자들은 3월 초순부터의 낮은 계절적 조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 지역에 걸쳐 가뭄과 염도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개발부는 지난달 델타 지역의 벤제, 석장, 기엔장, 까마오, 방류, 롱안 지역의 8만 가구가 물 부족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2016년은 삼각주의 사상 최악의 가뭄과 염도 수준을 보여 60만 명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최대 16만 헥타르의 논이 파손되고 농민들은 80만 톤에 이르는 쌀을 잃고 2억 3,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메콩 삼각주 전역의 심각한 환경은 엘니뇨 현상과 중국 댐 건설이라고 했다. 한편 수력 발전댐 건설이 메콩 분지 하구의 생물 다양성, 수산, 농업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댐은 베트남의 어업 인구뿐만 아니라 쌀과 옥수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GDP에서 0.3%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댐 건설은 또한 베트남의 소득과 영양을 위해 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하천 흐름의 변화, 수질, 침전물 및 영양소의 운반 방법 등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이것들은 서식지, 인구 및 지역사회, 사료와 사육 행동, 종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기능, 그리고 물고기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해로울 것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어업과 홍수로 인한 농업 문제, 특히 쌀에 크게 의존하는 밀집된 인구는 이러한 수문학적 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은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10에서 15%를 차지하며 댐 건설로 인한 손실은 이 부문의 6에서 9%에 이를 수 있다. 이 건설은 또한 톨레 삽 호수와 메콩 델타에 가까운 계절적으로 침수된 수해와 습지의 변화를 통해 베트남의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침전물 하중의 변화로 인해 베트남의 쌀 생산량이 2.3% 감소할 수 있다. 옥수수 생산은 21% 감소할 것이다. 농수산물 생산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0.3%인 11억 4천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 그 손실은 댐이 가져온 전기 발전, 관계 개선, 홍수 조절에서 오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수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대규모 댐의 환경, 행동, 문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 메콩 유역에는 현재 8,65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46개의 댐을 포함하여 64개의 댐이 있다. 메콩강 주류에 있는 국가와 영토에서 제한된 또 다른 11개의 댐은 13,0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식량 보고인 메콩 삼각주는 쌀의 절반을 재배하고 쌀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중코로나19 비판 밀크티 동맹 메콩강 아세안까지 번지나 지난 3월 중국과 태국 네티즌 사이에서 코로나19와 하나의 중국 문제로 벌어졌던 설전이 대만, 홍콩 네티즌들의 참여로 밀크티 동맹으로 확대됐다. 태국, 대만, 홍콩 네티즌들이 밀크티 동맹으로 뭉친 온라인 전쟁에 최근 메콩강 문제까지 더해지며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반중국 범아시아 동맹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3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트위터에서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글을 공유한 데서 출발한다.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이 수카람을 공격하는 가운데 과거 수카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이 대만을 중국 영토로 인정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했고 수카람의 연인이 홍콩을 국가로 분류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 마카오는 나뉠 수 없고 합법적인 정부는 중국뿐이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중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자국 인기 스타가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태국 네티즌들도 맞섰다. 태국 네티즌들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정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기도 했다. 시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검열을 받는 캐릭터인 곰돌이 푸가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이 태국 국왕을 비판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맞섰으나 평소 국왕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태국 네티즌들에겐 타격을 입히진 못했다. 태국과 중국의 전쟁이 거세지자 반중국 감정을 가진 대만과 홍콩 네티즌이 가세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로 유명한 조슈아 원까지 나서서 자유를 사랑하는 태국 친구들을 지지해달라고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태국, 대만, 홍콩 네티즌들의 연합은 이들이 반중 정서와 밀크티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밀크티 올리언스이란 해시태그를 사용해 온라인 상에서 연대를 이뤄냈다. 사태가 커지자 태국 정부가 이 분쟁을 언급하며 자국 네티즌들에게 이성적으로 표현할 것을 당부하고 주태국 중국 대사관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진 소동은 편견과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논쟁이 한창이던 14일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만 200만 개를 넘어섰다. 주태국 대사관 페이스북 성명 포스트에 달린 댓글도 약 2만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밀크티 동맹은 메콩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의 물 전문 연구 업체인 아이즈오너스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중국이 메콩강 상류의 발전댐을 쌓아 저수하면서 하류 국가들의 가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밀크티 동맹으로 뭉친 네티즌들의 트위터에는 스타프 메콩댐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함께 추가됐다. 메콩강 유역국이자 중국의 대문영으로 피를 입게 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잠재적인 연합군으로 합류할 것인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최근 중국과 남중국 해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이며 반중 감정이 고조된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미 온라인 대첩에 합류한 모양새다. 메콩강 유역국은 아니지만 남중국해 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세안 네티즌들도 함께 참여해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현재 밀크티 얼리언스 관련된 트윗은 600만 개, 스타프 메콩댐과 관련된 트윗은 350만 개를 넘어섰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밀크티 동맹이 메콩강 유역국의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도 공동의 적에 맞설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들의 온라인 활동이 실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고 평가했다. 디플로매트는 밀크티 동맹에 대해 새로운